예, 건국헌법 평가 유진호 이제 건국헌법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유진호 본인은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를 잘 조화시킨 헌법이라고 스스로 자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민주주의 우리가 자유라는 거는 우리 아카데미 이름도 자유를 쓰고 있지만 얼마나 중요한 개념입니까? 그러니까 자유와 그다음에 경제적 사회적 평등권을 이제 강조하는데 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평등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치를 잘 조화시킨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김철수라는 유명한 헌법학자가 계시는데 이분 돌아가셨죠. 건국헌법을 미국식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정치적 자유라는 이념, 그 다음에 소련식 민주주의, 그 당시 이제 소련이라는 나라가 편전하고 있었으니까요. 물론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봤지만 현실로 존재하는 소련식 민주주의 이름으로 알려지는 경제적, 사회적 균등의 이념. 이 부분이 이제 평등의 이념이죠. 이것을 둘 다 비판적 태도로 섭취하여 만든 헌법이다. 맞아요. 자유와 평등을 공평히 섭취해서 만든 헌법이다라고 했고, 유수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논문을 썼는데요. 이분은 부산대학교 교수인데,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법으로 손색이 없는 훌륭한 헌법인데, 당시 우리의 정치 문화적 수준에 비해서 월등히 선진적인 그 당시 수준에 비해서 너무나 앞서간 좋은 헌법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헌법을 그러면 어떻게 짧은 시간에 만들었냐 하는 게 이제 제가 던지는 질문이에요. 이게 기초위원하고 전문위원 만들어서 아까 보니까 40일이에요. 기초위원 3주, 또 전문위원 3주. 이 3주씩 일을 해서 합해서 한 40일. 이란 것으로 이렇게 좋은 헌법을 만드는 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두 가지 루트가 있었습니다. 내려가시죠. 기초작업의 두 개. 네. 행정연구회라는 게 만들어지는데요. 행정연구회라는 것은 일제 때 이제 우리가 뭐 식민지 치하였지만 그 당시도 일본 그 고등고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일본과 좀 법체계나 이런 것을 잘 이해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해방이 되자마자 뭐 일제 치하에 고위직을 했으니까 친일파다. 그래서 저 사람들 처단해야 된다는 논의도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의 전문성을 우리가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건국하는 과정에 이제 그때부터 논란이 맞아요. 친일 청산에 대한 친일 정리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그래서 행정연구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요. 우선 45년 11월에 이제 김구 백범이 춘칭에서 이제 돌아오죠. 그래서 임시정부 안에 헌법기초위원회를 만들고 이 임시정부의 내무부장 신익희를 이승만이 불러다가 일제 고등문관 출신들을 모아서 행정연구회를 만드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지식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요청을 하고 1월 초에 유진호도 이 연구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유진호가 46년 3월에 행정연구, 그러니까 이건 유진호가 만든 게 아니고 행정연구회, 이 사람들이 만든 1단계 초안이 완성이 되고,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나서 48년 5월 말, 이게 48년 5월 말이면 아까 말씀드린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국회가 이제 구성되는 상황, 구성되기로 예정된. 어디 갔나? 네. 네. 그래서 5월 말에 50선거 직후 1단계 초안을, 이 앞에서 만든 1단계, 2년 2개월 전에 만든 것을 재심의하면서 유진호가 본격 참여해서 유진호의 생각이 많이 반영된 안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런 역사가 있으니까 국회에서 빨리 만들 수 있었던 거고요. 유진호는 이런 태어난 해가 1906년인데 우리나라 이제 그 미소 공의가 결렬되고 뭐 난항을 거듭할 때 이제 정부가 만들어지기 1년 전쯤에 47년 6월 미 군정청은 조선 기관을 남조선 과도정부라고 부르고 과도정부 사법부 안에 법전편찬위원회를 뒀고 그 법전편찬위원회 안에 다시 헌법기초분과위원회를 만들고 유진호를 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합니다. 물론 유진호 혼자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유진호가 워낙 이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죠. 이 위원회에는 당시 대법원장 김용무, 사법부장 김병록, 김조청행 2인, 사법부 차장 권승용, 변호사 강병순,
사법부 법률심의 퍼글러 박사 이런 쟁쟁한 사람들이 끼어 있는 이 위원회에서 이제 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좀 내려가 주실래요? 유진호는 47년 겨울방학 때부터 이때 이제 고대 보성 전문 교수였으니까요. 방학 때부터 헌법소원 작성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48년 봄에 김성수 한민당의 당수죠. 한민당의 당수가 유진호에게 한민당 버전으로 헌법소원을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도 하고 또 이승만이 총재로 있는 아까 설명드린 독립촉성 국민독촉의 부총재 신익희가 헌법소원 작성하는데 유진호를 불러서 너도 좀 여기 도와달라라는 얘기를 하고 유진호가 그래서 만나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일제시대 고위 관료 출신들인 행정연구회가 만든 초안과 유진호가 만드는 안을 합동, 그때 표현으로 합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두 개를 좀 합쳐서, 두 개를 섞어서 합쳐서 한 가지 안으로 만들어야 국회에 올리기가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유진호가 하기로 하고 48년 5월 초에 사법부 법전편찬위원회 독촉을 받고 자신이 만든 헌법소원을 제출하고 48년 5월 중순부터 48년 5월 중순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을 때죠. 행정연구회 회원들과 만든 안을 통합시킵니다. 그래서 초안 합작 두 가지 초안을 합작시키는 심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헌법소원이 유진호 안 그리고 유진호 안에서 별로 변하지 않은 거가 됐고 유진호가 이렇게 회고합니다. 자기는 이렇게 독일 바이마르 헌법, 미국, 오스트리아, 일본 이런 온 나라의 헌법을 참고로 해서 만들어진 헌법의 표지가 이겁니다. 요 그림 좀. 네, 헌법 초안인데요. 1948년 5월입니다. 이게 이제 유진호 안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안들을 합쳐서 국회에 제출되는 안이에요. 저거를 가지고 국회가 아까 얘기한 두 단계로 전문위원들과 헌법기초분과위원회에서 토의를 한 다음에 그 토의된 결과를 종합해서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거죠. 오늘 아까 우리 이 단체 창립총회의 규정 총칙 정관 통과시킬 때 보면은 이제 일사천리를 통과시키셨잖아요. 물론 그 전 단계에 여러 실무자들께서 이제 그 정관의 내용을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뭐 다른 조직의 정관을 우리 참고로 하고 우리 실제 목표는 어떤 거니까 이걸 이렇게 바꾸고 그래서 실무자들이 작업을 하면 그걸 이제 여러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검토를 하고 본회의에 마지막에 통과시킬 때는 의례적으로 통과시키듯이 국회에서 이제 이렇게 나온 초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본회의에 가면은 그냥 굉장히 쉽게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무물이 이렇게 있고요. 이제부터 헌법의 내용이 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재헌국회 헌법기초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그 논의를 했는지, 아까 얘기한 전형위원 10명, 각 도별로, 이 명단은 저기 있습니다. 기초위원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국회의원인데,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한민당 소속 6명,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소속 7명, 기타 무소속 17명. 그래서 이런 국회의원들이 이제 저 만드는 일에 관여를 했고, 내려가 주시죠. 실제 헌법을 만드는 것을 보면요. 네, 전문위원은 여기 이제 이 전문가들이,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아닐 수도 있는 사람들인데, 대부분 이제 전문가들, 그 헌법 문제. 그래서 이제 국회에 설치된 헌법기초위원회의 제1독회에서 이제 논란이 됐던 게 이런 겁니다. 양원제로 하느냐, 단원제로 하느냐. 이제 실질적, 그러니까 유진호의 원안에서는 양원제, 그러니까 우리 미국으로 치면 하원, 상원, 일본으로 치면은 민의원, 참의원을 둬서 마지막 국회의 의사결정을 신중하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제 양원제의 장점이고, 대신 단점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양원제를 하면. 근데 이제 단원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신생 독립국으로 국가적인 여러 쟁점의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양원제는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나중에 나라가 좀 선진국이 되고 나면 양원제로 바꾸더라도 우선은 단원제로 하자라는 주장을 하는 게 논란이 많이 되는데, 이제 뭐 여러 논란 끝에 여기서는 양원제가 일단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내각 책임제와 대통령제에서도 내각 책임제, 유진호 원안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법률이 헌법에 위배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도 저것을 그냥 법원에다가 맡기자, 법원에 판단하게 하자라는 거하고 이제 헌법재판소 같은 독립된 기구를 둬서 위헌 심판을 하게 하자라는 이제 두 가지 안 중에 유진호는 헌법재판소 같이 독립된 기구를 두자라고 합니다. 이유는 법원에는 일제 때 고위 관료를 지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제 시대에 말하면 그 일본에 오염된 사람들이 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피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저걸 판단하게 하자라는 게 이제 유진호의 안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유진호 원안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개혁이나 주요 산업 국영, 이 통제경제,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좀 주의 있게 봐야 되는데 이 부분도 맞으면 지금 기준으로 보면요. 대한민국 건국헌법은 굉장히 통제경제적인 그 내용이 많습니다. 예컨대 뭐 철도나 전기 이런 걸 다 국영으로 하고 뭐 그다음에 이 사회적 어떤 그 평등권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강하고 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유진호 원안에서 나오니까 그게 이제 통제경제가 지나치면은 자유경제 체제를 위축시킬 염려가 있다라는 논란, 또 그것에 또 반대하는 논란. 그래서 유진호 원안이 그대로 통과가 되고 두 번째 독해에서 이제 논의가 된 것이 5번부터 나오는데요. 좀 내려가 주시죠. 5번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를 지금 대한민국으로 부르는 이유가 그 당시 한국이라고 이름을 정했다가 대한민국이라고 이름을 바꿨고 또 이제 보통 사람들을 부를 때 인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다가 이게 너무 공산주의적 용어니까 국민으로 바꾸자 뭐 이런 논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일독회에서 양원제로 채택이 됐는데 단원제로 바꾸고 또 내각 책임제를 대통령제로 바꿉니다. 이때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그 변경이 이루어지는 때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바뀐 것을 본회의에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본회의는 비교적 형식적으로 실질적인 토론은 이미 다 끝났으니까 형식적으로 이제 하는데 마지막으로 본회의에서 바뀐 게 국무총리, 이게 요즘도 의미가 심려한 거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는 게 그때 있었는데 저걸 그대로 놔두고 대신 그 다음에 국무위원, 장관이죠. 국무위원에 대한 국무총리 추천권을 삭제해버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통령이 장관을 직접 임명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죠. 실제 우리나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새 대통령이 됐는데 국회의 동의 없이 장관을 임명하는 게 어려워서 지금 뭐 장관을 임명하는 내각을 구성하는데 막 60일, 90일씩 걸리고 했던 게 다 이때부터 논란이 됐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던지는 마지막 중요한 질문입니다. 48년 7월 17일 공표된 대한민국 건국헌법은 누가 만들었느냐? 그동안은 많은 사람들이 유진호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해석을 달리합니다. 유진호가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나온 헌법을 만든 사람은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진호가 아닌 이승만이다. 건국헌법에 명시된 정치 제도의 틀이야말로 결과적으로 나온 단원제, 대통령제 이런 거 건국헌법을 만든 사람의 선호와 의지가 반영이 된 것이고 유진호 안이 이승만에 의해서 변경된 것은 국회 구성을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이승만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바뀌는 겁니다. 좀 내려가 주실래요? 더 내려가. 다음 페이지. 권력 구조도 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이승만의 주장 때문에 유진호가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진호하고 이승만이 생각이 같은 것이 농지개혁하자라는 거, 그 다음에 주요 산업 국영에 통제경제를 해야 된다. 워낙 지금 어려울 때니까. 이게 유진호와 이승만의 생각이 동일하다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그렇지 않고요. 이승만의 생각을 유진호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승만이 이 얘기를 아까 얘기한 민주의원이라는 46년 3월에 이승만 대통령이 의장을 하던 앞에 막 복잡하게 붙은 거에 끝에 보면 민주의원이라는 게 있는데 그 민주의원 의장을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당면 정책으로 33개를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33개를 우리가 정책으로 만들어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33개 정책 그리고 그게 건국 대강이라는 걸로 이름을 나중에 바꾸는데 거기에 나온 내용이 이미 이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유진호가 헌법을 만들기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헌법을 만들려면, 아니면 헌법이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나라가 운영이 되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걸 제시를 했고, 그것을 헌법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말입니다. 한민당은 이승만을 권력으로부터 초연한 상징적인 국가수반으로 추대하고 정치적 행정적 실권은 자신들이 맡는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승만은 그렇게 되면 내가 뒷방 늙은이 같이 그냥 너희들 앞에서 거들어주고 그냥 실속은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나 그거 안 하겠다라는 게 그 당시 이승만의 판단. 내가 직접 책임지고 내가 국정을 끌고 나가는 게 나는 필요하지. 내가 무슨 대접이나 받는 사람은 하기 싫다. 이승만은 명실상부한 제1공화국의 유일한 실권자로 역할을 하고자 했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보수파 내부의 이와 같이 다른 생각이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 당시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카리스마적인 권위를 가진 이승만의 의지에 한민당이 추종을 해서 결국은 이승만이 원하는 대로 헌법이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건국헌법을 만든 사람은 이승만이다라고 봐야 되고, 이제 그 과정을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설명을 했는데요. 이승만이 헌법에 대한 입장이 성숙하는, 이승만이 그럼 언제부터 저런 생각을 했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헌법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